자, 유모델러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변경된 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강의를 찍기 전에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프로그램적인 거나 편의상 업데이트 부분은 카페나 웹사이트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아이콘들이 좀 변경된 것들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 위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변했는데요. 그 전에 있던 애들은 축이 가운데가 아니고 살짝 틀어진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도 픽셀이 조금 위치가 안 맞게 틀어져 있어서 정상으로 돌리면 정상이 아닌 형태로 약간 축이 틀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스테어 요거 아이콘이 원래는 폭이 좀 다른 옆에 있는 아이콘들에 비해서 좁았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옆에 있는 아이콘들과 비슷한 사이즈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UV 쪽의 아이콘이 원래 채도 차이는 있는데 명도가 비슷한 색감들을 이용해서 그 전에 있던 아이콘들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형태였어요. 그리고 UV 안쪽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또 있는데 이 아이도 요 위에 있던 톱니바퀴처럼 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일그러진 형태로 뒤틀려 있어서 이 아이도 정방향으로 전환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여기 톱니바퀴 두 개가 있는 것도 기존에 있던 톱니를 두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틀어져 있어서 그 아이가 정방향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생성하는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처음에 이 아이콘을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은 여기 있는 빈 공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빈 공간에서 요 플러스 new u 모델러 툴 요걸로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쪽 아이콘들 카테고리에서 요 두 번째 카테고리를 쓰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박스, 그죠? 3D 툴을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3D 툴은 면의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을 바라보는 이 방향밖에 없는데 이 반대쪽 안쪽의 방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다가 보면 내 캐릭터의 특정 부분이 뭐 투명하다거나 깨져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면이 뒤집힌 반대면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3D라는 게 색을 입히는 그 과정들이 마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껍질 색을 칠해서 다시 입히는 것처럼 모델링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부가 되는 부분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를 표현하면 리소스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외부면만 보여야 되는 박스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캐릭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여서 내부가 보여야 되면 면이 또 안쪽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때는 여기 생성창에서 두 번째 거 요 아이를 이용해서 만들면 안쪽에도 면이 두 개씩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거고요. 이대로 쑥 순서대로 가보시면 세 번째는 계단이겠죠. 이대로 계단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네 번째는 원기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트 값을 제가 3.5인데 지금 뭐 7로 한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혹은 이 옆에서 수치창 옆에서 그 입력하는 창 왼쪽으로 나와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죠? 나머지 옵션들도 다 각자 뭐 세그먼트라든지 레디우스라든지 다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뭐 콘 형태도 있고요. 아까 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직각 형태지만 요렇게 라운드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 만들 수 있고요. 구 됐죠? 그리고 여기 캡슐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들을 지금 보시면 지금 되게 아이코닉하게 그림으로 돼 있어서 익숙해지면 얘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딱 확 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오다 보면 오히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나는 텍스트 형태가 좋을 수도 있어, 난 텍스트 형태를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아이콘의 이쪽 빈 화면에 대해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아이콘 베이스드 메뉴, 지금 현재 체크되어 있죠? 혹은 텍스트 베이스드 메뉴,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아이의 경우에는 이 안부 표현이 되게 어둡게 나오잖아요. 까맣게. 그죠? 근데 내가 이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좀 시각적으로 좀 구분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여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툴에서 윈도우에서 렌더링 라이트 세팅을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값이 스카이박스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를 컬러 값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컬러를 내가 직접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와 다르게 안부 쪽이 훨씬 더 보기 좋게 변했죠. 그죠? 요게 훨씬 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까처럼 까맣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봇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QWER이 기본적으로 3D 프로, 저는 마야 유저인데 여기에 뭐 무브라든지 뭐 로테이트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적용돼 있어요. 이렇게 QWER에 Q는 뭐 선택, 뭐 W는 무브,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E, R은 스케일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자, QWER 특히 예를 들어서 로테이트 옵션을 이용을 하려면 회전하는 축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은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고 치면 그리는 부위가 아닌 중심점이 되는 기준 축 있죠. 바늘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3D에서는 이제 피벗이라고 해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센터라고 이런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센터로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것은 가로 세로 높이의 중앙점을 얘가 계산을 해서 이 아이의 그 피벗을 중앙으로 해주는 옵션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로테이트로 돌리면 이 아이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피벗이 현재 센터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임의의 어떤 축을 정할 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퍼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바늘이 늘 꼭 가운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점이나 이 오브젝트에서 특정 모서리로 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요 버튼을 눌러서 피벗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지금은 좌측 하단에 모서리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아까는 제자리에서 중심축으로 돌았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설정한 이쪽 피벗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있고, 이 아이는 스케일이나 다른 옵션에서도 중심축의 기준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로컬이 있고 글로벌이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무브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쪽 Z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상태일 때랑 보시면 이렇게 로컬로 했을 때 기즈모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글로벌은 유니티 안에서 이 안에 격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격자를 기준으로 한 어떤 방향을 글로벌 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I를 누르게 되면 로컬이 나오죠. 로컬은 제가 현재 선택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 자체가 가지는 어떤 방향축이에요. 이 아이도 최초에는 생성할 때는 글로벌이랑 일치하지만 제가 얘를 방향을 아까 로테이트로 좀 살짝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준이 살짝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수의 개체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면 글로벌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로 Z축으로 움직인다 하면 이렇게 그냥 이 축을 따라서 정렬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테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로컬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다? 글로벌은 전체 이 유니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월드 좌표 같은 축, 그리고 로컬은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의 단일 개체가 가지는, 혹은 내가 묶은 오브젝트들의 조합들이 가지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향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일단 숙지를 하시고 QWER도 한번 써보시고 스케일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해보시고 무브 툴도 움직여보시고 피봇도 바꿔보시고 여기 있는 생성 버튼을 이용해서 물체들도 생성을 해보시고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